오랜만에 아들 부부가 식사를 하자며 초대해서 아들 집으로 갔어요. 지난 추석에 보고 못 봤으니 손주도 보고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향했죠. 아파트에 도착해 입구 쪽 우편함을 지나치는데 유독 아들네 집 호수에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올라가는 길에 가져다 주려고 한 묶음 들었는데 하나같이 신용정보라는 이름의 회사들로부터 온 우편이었어요. 솔직히 아들이라 해도 남의 우편을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이거 무슨 큰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뜯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적힌 건 며느리 이름 그리고 압류 예고와 함께 몇백만 원이라는 금액이더군요.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일단은 모른 척했습니다. 다음날 아무리 생각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그러면 안 되지만 걱정돼서 우편물 중 하나를 봤거든. 며느리한테 온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보셨어요?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물어보니까 결혼 전에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냥 놔뒀어요. 그래도 저런 게 계속 오면 진짜 압류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면 제가 해결해줘야죠. 근데 걱정되는 건 제가 혹시 더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좀 신경 쓰여요. 아들과 통화를 끝냈지만 저도 마음이 무겁더군요. 이게 아들 부부의 문제라 제가 나서기가 조심스럽고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빚이 더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계속 떠나질 않습니다. 제가 도와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아들 부부가 잘 해결하게 계속 모른 척하는 게 맞는 걸까요? 결혼 전 장모님은 가난하지만 의대생이었던 저를 위해 조건 하나를 제시하셨어요. 자네가 우리 딸과 결혼하고 우리 집에서 살면 내가 병원을 차려줄게. 어때? 괜찮지?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혼자 사시는 장모님 아파트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가살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네 오늘 쉬는 날이라고 늦잠 잔 건가? 젊은 사람 치고 체력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병원 잘 운영하겠어?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도 안 하면서 차려주는 대로 먹으면 좋을 텐데 자네 편식도 하는구먼. 자네는 의사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 처가살이를 하며 장모님의 간섭과 구박을 받으니 제 자존감도 떨어지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같았어요. 더구나 병원 개업 조건으로 시작한 처가살이 2년 차인데도 아직 개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병원 개업이고 뭐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 병원 안 차려줘도 좋으니 우리 이제 그만 처가살이를 끝내고 전세집이라도 얻어서 나가는 건 어때?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결혼 전부터 하고 온 약속을 2년 만에 깨면 어떻게 해? 엄마 혼자 어떻게 사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여보가 믿음직하지 않으니까 병원도 아직 못 해주시는 거잖아. 아내가 장모님 편만 들고 저에 대한 배려는 없는 말을 하니 너무 섭섭했습니다. 머슴을 구한 건가 싶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지쳐 이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장모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아내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빠는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 식당에서 일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 결혼할 때 전세금까지는 책임져야 내 할 일을 다 했다 할 텐데.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엄마가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무리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다리로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이 상태로 계속 일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좀 쉬셔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다리 관절이 너무 상해서 수술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병실에서도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말하셨어요. 나 괜찮아. 약 먹으면 안 아파. 그러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너 결혼 준비나 잘해.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정말 결혼 준비를 해야 할까? 아니면 엄마의 수술비와 쉬는 동안에 생활비를 보태드려야 할까?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결혼 자금 대신 병원 검사와 수술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약혼자는 얼굴이 빨개지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 돈 다 수술비로 쓰면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우리 결혼은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미루자는 거야? 아니면 아예 안 한다는 거야?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결정이 이해받지 못한다면 결혼을 포기할 각오였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저 몰래 또 식당으로 나가셨습니다. 결국 다시 쓰러지셨고 이번에는 더 힘없이 누워 계셨어요. 엄마가 너 결혼하는데 전세 자금은 해줘야지. 엄마가 하루라도 더 벌어야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저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엄마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하더라도 엄마를 위한 제 결정을 응원해 주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얼마 전 아들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5천만 원 올려달래요. 지금 가진 돈이 3천만 원뿐이 없어서 그런데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결혼할 때 집도 못 해준 게 항상 미안했는데 전세자금 올려달란 돈도 못 만들어 부탁하는 아들의 전화를 받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적금을 해지해서 1,500만 원을 보내줬네요. 제 걱정보단 자식 잘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너무 해맑게 웃으며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새 차 시승식 하게 내려오세요.
다 바꿨어. 전세금도 못 맞춰서 난리더니 차는 어떻게 바꿨어? 아들이 아차 싶은 얼굴로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 집 전세금 내야 한다고 가져간 돈으로 새 차를 산 거였네요. 적금까지 깨서 줬는데 얼마나 후회스럽던지 몰라요. 이제 다 키웠으니 전세금을 못 내든 무슨 일이 생기든 본인 힘으로 해결하라 했네요. 저도 이제 다시 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겠어요. 절 응원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직장 동료 언니가 있어요. 언니랑은 정말 친했어요. 남자친구랑도 셋이 같이 자주 만났고요. 결혼할 때도 언니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 진우랑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말해줬죠. 그때까지만 해도 언니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에도 언니랑 종종 셋이 같이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근데요, 언제부턴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남편에게 카톡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해? 잘 지내? 정도의 간단한 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만간 내 생일이야. 식사 한번 하자. 왜 내가 카톡 보내도 읽지도 않고 답도 없어? 조만간 술 한잔 해. 남편은 다행히 저에게 솔직히 말해줬어요. 유미가 자꾸 이런 카톡 보내는데 나는 무시하고 있어. 솔직히 남편이 먼저 얘기해준 거라 믿음이 갔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넘겼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언니 생일이 다가오길래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언니 곧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 생일인데 우리 식사 한번 하자. 진우는 왜 내가 카톡 보내도 읽지도 않고 대답도 없는 거야?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갑자기 남편 이야기부터 꺼내는 겁니다. 그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언니가 너무 예의 없는 걸까? 남편이 대답도 안 해주니까 화난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언니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결혼 2년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나날 중 유독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처가댁 가는 날입니다. 가끔은 몸이라도 아프면 핑계로 안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게 원래는 이런 일이 아니었어요. 1년 전 저희 처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처가댁 가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반갑고 즐거운 날이었죠. 그런데 처제가 결혼하고 동서가 생기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동서가 처음부터 아파트를 사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축하할 일이니까요. 문제는 그 이후로 장모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셨다는 겁니다. 이서방은 아파트도 사서 결혼했는데 자네는 언제 집 사나? 이서방은 재테크를 잘해서 집도 샀다던데 자네는 재테크 할 줄 모르나? 이서방은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는데 자네는 이제 우리 집 식구 다 됐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처가댁 가기 며칠 전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며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연봉 5천 정도는 되고요.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금도 대출 없이 제 힘으로 모아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장모님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계속 가야 하나 고민이 돼요. 이렇게 고민하는 저에게 괜찮아. 지금처럼 살면 돼 라고 말해주실 분들 응원의 표시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 잘 해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동서야, 네가 너무 잘난 거 아니냐?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결국 이혼을 선택했어요. 현재 첫째는 제가, 둘째는 아빠가 키우고 있어요. 첫째는 병이 있어서 꾸준히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엄마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제가 데려왔습니다. 아직 5살인데 병원도 자주 다녀야 하고 어린이집에도 못 가는 상황이라 사실상 24시간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는 일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병간호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딱 맞아요. 제가 배 아파 낳은 소중한 딸임에도 피곤이 겹치고 마음이 무거울 때는 이런 생각이 스쳐가요. 내가 왜 아픈 아이를 선택해서 키운다고 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합니다. 아이 아빠는 둘째를 키우고 있다며 양육비 지원을 단 한 푼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저는 첫째 옆에서 24시간 돌봐야 하니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때로는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딸아이의 웃음을 보면 한 줄기 빛이 비치듯 기운이 나기도 해요. 아이가 저를 찾으며 손을 내밀 때면 이래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도 한계는 있는지라 요즘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기가 정말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못된 엄마인 것 같아요. 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희 집은 손이 귀한 집인데 며느리가 결혼하고 임신 소식을 알려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첫째 이쁜 손녀를 낳았는데 전 너무 좋아서 며느리에게 소형차 한 대와 용돈으로 200만 원을 줬어요. 아무리 이쁜 손녀라도 아들 부부 생활하기 불편할까 싶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며느리가 둘째 임신을 했어요. 둘째는 손주였어요. 전 너무 고마웠고 아이 낳느라 고생하고 힘들었을 며느리에게 명품 가방과 용돈 200만 원을 준비했죠. 그런데 둘째를 낳고 며느리가 하는 말이 너무 가관이었네요. 어머니, 손이 귀한 집인데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번에 외제차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소형차 아이도 둘인데 너무 불편해요. 애들도 아직 어린데 지금 차로 충분할 것 같은데 무슨 외제차니? 어머니 그래도 아들 낳았는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이제 며느리는 너무 과한 요구를 하더군요. 시대가 변해서 나도 어느 정도 손주에 대해 내려놓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넌 너희가 낳은 자식으로 나와 거래를 하듯 얘기하는구나. 난 손주들로 너희에게 끌려갈 생각이 없으니 이제 앞으로 손주들에게 지원을 해줄 생각이 없구나.
어머니 너무하세요. 애들 잘 키우면 어머니도 좋은 거 아니세요? 손주들로 저에게 거래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일찍 지원해주지 않는 게 맞다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얼마 전부터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네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는데 며느리 역시 받지 않더군요. 설마 한 달 전 있었던 일 때문인가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한 달 전 아들 부부가 찾아와서는 저에게 돈을 부탁하더군요. 엄마,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5천만 원만 좀 해주세요. 내 형편 누구보다 내가 잘 알 텐데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있는 돈이면 당연히 해주지. 집 담보 대출 받아서 해주시면 안 돼요? 저도 오죽하면 엄마에게 얘기하겠어요. 어머니,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없는 돈을 자꾸 해달라 그러면 난 어떡하란 거니? 그 이후 일주일 정도 전화로 돈 좀 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없는 돈을 해달라니 저도 답답하더군요. 정말 없어서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인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 경비실에 물어봤어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기 502호 사는 부부 혹시 매일 이렇게 늦나요? 502호 부부요. 며칠 전에 여행 갔어요. 아직 안 돌아왔나 보네요. 전 기가 막혔네요. 어렵다고 그렇게 돈 빌려달라고 하고 마음 불편하게 하더니 지들 해외여행 갈 돈은 있었나 봅니다. 괜히 마음 쓰이고 속상했던 저만 마음고생을 했네요. 이제 아들 걱정하지 말고 제 노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편 일찍 떠나보내고 두 아들 키우며 살다 보니 어느덧 저도 나이가 70입니다. 아들들 결혼 다 시키고 혼자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끔 찾아오는 두 아들이 그렇게 꼴 보기 싫어지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면 두 아들이 그렇게 서로 말다툼을 합니다. 형, 아파트는 내가 물려받을 거니까 엄마는 당연히 내가 모실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가 엄마 모시고 아파트도 내가 받아야지. 전 아들들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네요. 아파트를 모시고 제가 딸려가는 옵션인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아들들을 불러 얘기했어요. 나 이 아파트 너희들 물려줄 생각 없고 아파트로 주택연금 받아서 생활할 거다. 너희에게 아파트 돌아간다 생각은 미리 하지 마라. 이제 누가 날 모실 거니? 갑자기 서로 빤히 쳐다보며 조용해지는 아들들을 보니 잠시라도 기대했던 제 마음만 씁쓸하네요. 차라리 돈이 자식보다 낫구나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자식으로부터 독립하기로 한절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옆집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 정도로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며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을 즐기고 있죠. 그런데 요즘 부쩍 큰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저희 집에서 모실게요. 여기 계단도 위험하고 하니 저희 집에서 편하게 보내세요. 싫다. 난 이 동네가 좋아. 옆집이 이웃사촌인데 무슨 걱정이야. 난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러니 내 걱정은 말고 너희나 잘 살아. 그게 효도야. 몇 달 동안 싫다는데도 아들은 계속 포기하지 않길래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이 집 노리고 자꾸 너희 집으로 가자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 집 노후돼서 얼마나 된다고 제가 그런 짓을 해요. 그럼 도대체 싫다는 사람한테 왜 그러는데? 실은요. 맞벌이 하다 보니 애들 고등학생 될 때까지 아이들 케어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 세상 무서워서 남한테는 못 맡기겠고 엄마가 손주들이니 케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이 진심으로 효도하려는 줄 알았던 제 착각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전 단호하게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니 내가 너희와 같이 살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네요. 이 동네에서 이웃 사촌들과 즐겁게 잘 지내는 절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얼마 전 딸 세희가 3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며 상견례를 했습니다. 딸이 신중히 선택했을 거라 믿으며 상견례 자리에 나갔죠. 처음엔 화기애애했지만 예비 사돈의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희야, 우리 진우가 너보다 3살이나 어린데 내가 허락했어. 요즘 남자들이 나이 많은 여자 안 본다니까. 잠시 멈칫했지만 꿋꿋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말씀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우리 아들 나이도 어리지. 좋은 기업 다니지. 얼마나 잘났니. 나이 많은 걸로 반대할까 했는데 진우가 좋다 하니 내가 이해한 거야. 진우가 복덩이다 생각하고 잘 살아야 한다. 엄마 그만하세요. 세희 누나가 잘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은 진우가 받은 거죠. 세희는 벌써 대리인데 진우보다 2배는 벌고요. 모아둔 돈으로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잖아요. 진우는 사회 초년생이라 모은 돈도 없다던데요. 그런데도 딸이 양가 부모님 부담 덜어드린다며 다 준비하는데 진우가 복 받은 거 아닌가요? 예비 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집안의 딸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결혼 3개월 차 신랑입니다. 결혼 후 처음 같이 가는 명절이라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퇴근하고 저녁 식사를 하며 아내에게 명절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 설 언제 집에 갈 거야? 당일날 아침에 가서 점심까지 먹고 장모님 댁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여보 미안한데 나 이번에 엄마 아빠랑 여행 가기로 했어. 미리 표도 준비해둬서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어렵게 구한 건데 취소할 수는 없잖아. 전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번 설에 장인 장모님하고 여행을 간다고? 왜 미리만 안 했어? 그럼 우리 집엔 안 간다는 거야?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나 혼자 가라고? 이게 말이 돼? 와이프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혼자 다녀오면 되지. 이번에 예약도 겨우 한 건데 부모님이랑 여행도 한 번은 다녀올 수 있는 거잖아. 아내의 말에 말문이 막혀버렸네요. 여행 다녀와서 명절 끝난 주에 가면 되잖아. 여보가 말 좀 잘해줘.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결국 저는 첫 명절에 혼자 가게 생겼습니다. 집에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아내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난주 엄마가 모임에 나갔다 식당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날이 추워지면 이런 일이 평소보다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한테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전 하루에 한 번뿐이 안 되는 면회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중환자실 앞에서 서성거렸죠. 마음은 하루 종일 조마조마했어요. 세상에 있는 신이란 신은 다 찾으며 간절히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어요. 이런 저에게 퇴근하고 찾아온 남편은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건네더군요. 장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의사도 지켜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추운 날이 가장 위험하대.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금 이 시기에 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장모님 재산 미리 처제들하고 정리 얘기하는 건 어때? 미쳤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정신없이 하는 것보다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우리 대출금 좀 갚자. 우리도 좀 이제 살아야 할 거 아냐. 중환자실에 계신데 그런 계산부터 하는 게 말이 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억울하다는 듯 남편은 돌아갔네요.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니 용서가 안 됩니다. 남편이 너무했다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며칠 내내 술 마시고 들어오던 아들이 오늘은 맨정신에 저를 불러 한숨부터 쉬더군요. 엄마, 나 큰일 났어. 헤어진 명지 있지? 명지한테 얼마 전 연락 왔는데 아이가 생겼대. 전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며칠 내내 술만 마신 것도 떠올랐고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혼 조건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 뭐라 그러는데? 명지가 뜻하지 않은 아이 생겨서 자기는 혼수 준비를 못 하겠대. 혼수 준비는 우리가 다 하고 집도 우리 집 근처로 구해달래. 그리고 양육비도 어느 정도 책임져 달라고 해. 뭐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애는 너 혼자 만든 거야? 아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결혼이라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머리를 부여 잡더군요. 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아들의 마음이 보여 뭐라 할 말이 없었네요. 제 눈에는 결혼보다는 아이를 손쉽게 책임질 사람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네요. 이 결혼시켜도 걱정, 안 시켜도 걱정이네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결혼이라지만 며느리 될 아이가 잘못됐다 생각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 결혼한 지도 3년이나 됐네요. 그런데 아들은 외벌이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1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어요. 아들 부부의 생활이 어떻든 참견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한숨이 나오는 일이 생겼네요. 하루는 일 끝나고 엄마 밥이 먹고 싶다고 찾아온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엄마, 결혼 전부터 둘이 같이 일하니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서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청소랑 설거지,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랑 쓰레기 버리는 걸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지혜는 지금 쉬고 있어서 내가 요즘 일이 많으니 청소기랑 설거지는 좀 빼주면 안 되냐고 했는데 안 된대. 일 안 한다고 자기 시간이 없는 거냐고. 그리고 결혼 전부터 했던 약속인데 이제 와서 어기는 거냐고. 그런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설거지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엄마 밥 먹으러 온 건데 나 가끔 이렇게 와도 되지. 얼굴은 피곤해 보이고 저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니 안쓰럽더군요. 이 문제로 요즘 부부싸움도 한다고 하니 걱정도 되는데 자식 문제라도 부부 문제라 속만 태우네요. 며느리가 쉬는 동안은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점심시간에 볼일 보러 나갔다가 근처 식당에 갔어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도 많았고 키오스크 주문뿐이 안 되더군요. 키오스크는 처음이라 생소했는데 더듬더듬 주문을 했어요. 그렇게 음식을 기다리다 영수증을 봤는데 너무 많은 돈이 결제가 돼서 직원을 불렀어요. 확인해보니 제가 실수로 음식을 3개를 시켰어요. 이것저것 고르다 취소를 않고 3개를 담은 거였어요. 내가 서툴러서 주문 실수를 했어요. 미안한데 내가 혼자 와서 3개는 다 못 먹으니 2개는 취소해주면 안 되나요? 직원은 딱 잘라 말하더군요. 주방에 주문 다 들어가서 취소 안 되세요. 정 못 드시면 포장해서 가져가세요. 쌀쌀맞게 하고 가는 직원을 보니 제가 실수하기도 했고 그 문제로 언쟁할 수 없었네요. 면 종류라 포장도 할 수 없고 전 아깝지만 그냥 두고 나왔어요. 익숙하지 않은 기계 조작에 실수한 것도 서럽고 이런 문제를 설명해도 배려는커녕 기계처럼 대하는 세상 이제 무서워서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겠네요. 요즘은 뭐든 빠르게 변하니 따라가지 못하는 제가 더 문제 같고 나이 드는 게 더 서럽게 느껴집니다. 늙어도 배려받지 못하는 세상이 씁쓸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며칠 전 아들 부부가 다녀갔어요. 베트남에서 유학 온 며느리인데요. 우리 아들이 먼저 반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저한테도 아주 잘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며느리가 왔다 가는 길에 보면 동네 할머니들이 수군덕거리더라고요. 평소에도 남의 집 이야기 좋아하는 할머니들이라 그러려니 했어요.
며칠 후 수근덕거리던 할머니 중 한 명이 제게 묻더군요. 그 외국 여자 며느리예요? 어디 사람이래? 내 며느리예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입에서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아들이 열심히 벌어서 가져다 주면 베트남으로 돈 빼돌리는 거 아니야? 조심해요. 요즘 돈 빼돌리고 도망가는 여자 많다던데. 전 이미 예상했으면서도 막상 들으니 화가 나더군요. 우리 며느리 한국으로 유학 온 거고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살아요. 그런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도 못 사는 나라에서 왔는데 얼마나 잘 살겠어. 남의 집 자식 걱정하지 마시고 할머니 자식들 걱정하세요. 하며 들어왔는데 속은 후련하네요. 남의 집 흉보기 좋아하는 사람들 상대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타고 있던 차가 너무 오래돼서 이번에 큰맘 먹고 차를 바꿨어요. 자식들에게 알아봐달라 했더니 외제차를 추천해서 이번에 외제차로 구매를 했는데 오랜만에 바꾼 차라 조작법이 생소한 게 많길래 겁이 났어요. 익숙해져야 편하겠다 싶어 집 근처 차 구매한 매장에 조작법 좀 알려달라고 갔어요. 내가 오랜만에 차를 바꿔서 그러는데 차 조작법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곧 점심시간인데 하필 이때 오셔가지고. 무시하는 말투처럼 느껴져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네요. 미안한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해요. 마지못해 차에 앉아 건성으로 설명을 해주더군요. 점심시간 전에 와서 미안한데 그래도 여기에서 차도 샀고 그 설명해주는 게 어려워요. 뭐 이렇게 불친절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설명을 해줘요. 연세도 있으신데 사용하기 어려우면 그냥 국산차 타던 차랑 비슷한 거 사시지 왜 쓰지도 못하는 외제차를 사서 고생을 하세요. 전 어이가 없었고 노인네라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딸에게 바로 전화했네요. 딸은 본사 쪽에 항의했고 그 직원은 사과 전화가 왔지만 무시당했던 마음은 풀리지 않더군요. 이렇게 무시하는 직원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 미혼이고 동생은 8년 전 결혼했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부모님과 식사를 같이 해요. 전 부모님 힘드시니 맛있는 식당에서 먹자 하고 동생네 식구들은 그래도 집밥 먹자고 해요. 엄마가 힘들 거 알지만 100번 양보해서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부가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제부가 싫으니 똑 닮은 조카도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하기 시작한 지 5년 정도 지나니 처가댁이 그렇게 편한가 봐요. 아빠는 TV 보시고 계시고 엄마는 바쁘게 식사 차리고 있으면 제부랑 조카는 부모님 침대에 올라가 누워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아무리 못 배웠어도 장인어른 장모님 주무시는 침대에 양말 신고 턱하니에 올라가 누울 수가 있는 거죠. 깔끔한 엄마도 싫을 게 뻔하지만 사위라고 싫은 티 못 내고 다 가고 나면 이불 갈고 대청소를 하세요. 한 번은 제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한마디 했네요. 제부는 여기 밥 먹고 게임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침대에 그렇게 누워있으면 예의 아닌 거 몰라요? 가만 듣던 동생이 저에게 하는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장모님 장인어른 집인데 뭐 어때? 그리고 나오기 전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깨끗해 가족인데 뭘 그런 거로 화를 내. 사위고 손준이 그럴 수도 있지. 엄마는 난처했는지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렇게 말한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 아들 부부와 한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해도 많이 하게 돼요. 아들네 음식도 같이 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며느리가 싫어하면 저희만 해먹을 텐데 며느리는 항상 음식을 해주면 어머니 고생해서 만드셨을 텐데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음식해서 나눠주는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장도 2배로 많이 했네요. 할 때는 힘들었지만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너무 맛있다며 김치를 가져가니 흐뭇했어요. 그런데 외출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뒤에 있던 여자 2명이 하는 말이 저에겐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서 엄마 알지? 진서 엄마가 파는 김치 먹어봤어? 아니 안 먹어봤는데 맛있어? 진서 엄마가 단톡방에서 김치 조금씩 팔고 있잖아. 근데 깔끔하니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사려고 했는데 많이는 안 판대. 애 키우면서 바쁜데 언제 김치 담그고 하는 건지 참 대단해. 반찬 가게 해도 잘 될 텐데. 혹시 그 진서 엄마 옆동 사는 그 진서 엄마예요? 네 맞아요. 그 집 김치 맛있다고 이 동네 소문났어요. 며느리는 제가 힘들게 담은 김치를 맛있다고 가져가서는 조금씩 팔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괘씸한데 앞으로 음식 해주는 일은 당연 없을 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괘씸한 며느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결혼한 지 4년이 되었네요. 처음 며느리를 데려왔을 땐 조용한 성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말이 많아 생기는 문제는 없겠구나라 생각했고 요즘 인성 안 좋은 며느리도 많은데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며느리는 아니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격이 절 섭섭하게 하고 속이 터지게 할 줄 몰랐네요. 저희 부부 그리고 아들 부부 딸 부부 이렇게 가족 단톡방이 있어요. 4년 동안 새해 생일 명절 전부 안부 인사 덕담을 올려도 답이 한 번도 없어요. 가족방에서 나갔나 싶을 정도인데 방에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문자도 보내봤는데 읽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세진이 무슨 일 있어?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전화도 안 받네.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요. 세진이 엄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처가댁에도 그래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세요. 전 많이 당황스러웠네요. 알고 보니 제 전화번호, 시아버지 전화번호도 저장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평생 그렇게 산 성격인데 제가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생각
생각해야 하나 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속 편하다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 결혼한 지 6개월뿐이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새해가 돼서 새해 인사도 드릴 겸 와이프와 같이 점심은 부모님과 저녁은 와이프 집으로 찾아갔어요. 같이 식사를 하던 엄마가 저와 와이프에게 명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올해 명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명절에 올 필요 없다. 너희 아빠랑 나 명절마다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 그렇게 알아. 엄마 그럼 제사는요? 아빠랑 제사도 그만 지내기로 했어. 우리 살아있는 동안 산소만 다녀올 거야. 와이프는 내심 좋은지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처가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와이프가 기분이 좋아 보이더군요. 엄마, 시어머니가 올해부터 제사도 안 지내고 해외여행 나가신다고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셔. 그럼 명절에 우리 여기 와서 지내도 돼. 장모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신혼이다 보니 아직 처가댁이 맘처럼 편하지 않은데 저 또한 며칠씩 와서 있어야 한다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네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명절에 여행 안 가시면 안 돼요? 아님 저도 데려간다고 해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소리를 할 거면 당장 끊어?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는 며느리에게 제사상 차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며느리에게 물려주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엄마 살아계신 동안만 조용히 간소하게 제사 지내고 끝내려고 해외여행 간다고 하셨다고 동생이 말해주더군요. 전 생각이 짧고 부족하지만 저희 엄마 현명하다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5년 뒤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텃밭 키우며 조용히 살고 싶어 한적한 곳에 땅을 사뒀어요.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아들이 제 얼굴만 보면 언제 그 땅에 집 짓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자꾸 물어보는 아들의 속내를 직감했어요. 그래서 전 조용히 시골 땅을 부동산에 전화해서 팔아버리기로 했네요. 새해라고 찾아온 아들이 저에게 또 묻더군요. 엄마 올해는 그 땅에 집 지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냥 땅으로 둘 거예요? 내가 언제 그 땅에 집을 짓던 뭐가 그리 궁금하고 왜 그렇게 재촉하듯 물어보는데? 지금 사는 집이 엄마 집보다 작잖아. 엄마 이사하면 당연 이 집 놔줄 거 아니야? 빨리 이사하고 싶어서 그러지. 나 생각해서 빨리 집 좀 지어요. 그 땅 팔았어. 나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갑자기 왜요? 그럼 난 이사하려고 계획도 다 짜뒀는데 와이프한테는 뭐라 말해요? 전 이사를 했어도 이 아파트 줄 생각이 없었는데 기가 차네요. 나이 먹으니 병원은 가까워야 할 것 같고 교통도 편해야 돌아다니기 편할 것 같고 조용한 곳에 살면 외로울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욕심내는 아들도 괘씸해서 많은 고민 끝에 그냥 살던 곳에서 살기로 했네요. 제 결정이 잘한 결정이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 시장에서 과일 팔아 아들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첫 생신 선물이라며 스카프를 선물해줬네요. 어머니 날도 추운데 목에 스카프하고 일하세요. 그럼 좀 더 따뜻하실 거예요. 이거 제가 우리나라에 없는 명품인데 해외에서 어렵게 구해서 산 거예요. 시장에서 일하는데 뭐 이렇게 비싼 걸 샀어. 난 명품도 모르는데 이거 아까워서 하고 다니겠니? 그래도 너무 고맙구나. 아껴서 잘하고 다닐게. 며느리가 사준 거니 자랑하고 싶어서 하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똑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그 스카프 이름이 뭐예요? 우리 며느리가 똑같은 걸 사줬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이 스카프요. 이거 그냥 중국 직구에서 샀어요. 이 스카프 행사 때 100원에 산 것 같은데. 전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른다고 며느리가 절 무시했단 생각에 너무 화가 났네요. 전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나 과일 판다고 네 와이프나 무시하는 거냐? 어디 중국에서 파는 물건 가지고 와서 명품이라고 거짓말을 해. 엄마 무슨 말이에요? 네 와이프가 생일 선물로 준 스카프 말이다. 중국 직구로 100원에도 산다더구나. 앞으로 내 생일이고 명절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대신 너한테 줄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 너무 괘씸해서 앞으로 그 어떤 것도 해줄 마음이 없네요.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아들 부부에게 잘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한적한 동네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빌라 앞에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모여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저녁만 되면 윗집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부터 쿵쿵거리고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올라갔죠. 그런데 그 집은 할아버지 혼자 살고 계셨어요. 아랫집인데 뭔 일 있으세요? 뭐 떨어지는 소린지 너무 시끄러워서요. 미안하네. 손에 힘이 없어서 물건이 떨어졌는데 많이 시끄러웠나 봐. 한동안 조용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늦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저 멀리 윗집 할아버지가 멍하니 서 계시는 거예요. 이 추운 날 반팔만 입고 서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이 추운 날 왜 반팔만 입고 서 계세요? 집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전 서둘러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치매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을 몇 번 겪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절 보며 도둑놈이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부탁을 드리곤 했어요. 자식이 없으신 건지 혼자 계시는데 그러시니 걱정이 되더군요. 전 그 이후에도 파출소에 연락해서 도움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네요. 이번에는 파출소에 부탁드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 부탁드렸네요.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응원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한정식 집에서 일한 지도 3년이 지났네요. 제 나이 64이에요. 여길 그만두면 이제 이렇게 무리해서는 일을 못할 것 같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다녀야겠다 생각했어요. 여기 오신 지도 3년이 지났는데 요즘 몸이 많이 힘들죠. 힘들긴 해도 항상 하는 일인데 아직은 괜찮아요. 주방에 일하는 분들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좀 젊은 사람으로 사람 구해달라고. 솔직히 힘에 부치기 시작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고 있을 거라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주방 사람은 구했어요. 이번 달 말일까지만
번만 부탁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장님께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사장님, 그럼 저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세요. 이번 아니면 이제 나이가 있어서 못 받으니 마지막 실업급여 신청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무슨 실업급여예요? 일 못해서 사람 대체하는 건데. 3년을 일한 곳에서 나이 들어 밀려나는 것도 서럽고 폐가 될까 싶어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도 못 해준다니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지인분들이 고용센터 가서 상담받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고하고 실업급여 받는 게 맞다 생각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편과 결혼하고 산 지도 50년이 되어가네요. 저희 남편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5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생활비 받아 쓰고 있어요. 한결같이 사소한 것 하나까지 아끼는 남편이라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아이들도 크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죠. 저야 그렇게 산다지만 아이들 어릴 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도 그런 남편 때문에 일찍 독립해서 나가 살았어요. 월세 아깝다. 이자 아깝다. 아꼈어야 한다는 잔소리 때문에 아이들도 집에 오는 걸 싫어했고 아이들이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못했던 것들 하면서 사는데 이제는 제가 생각해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쓰며 살더군요. 아슬아슬하던 아이들 소비가 커진 탓에 첫째가 카드값이 연체됐다며 집에 찾아왔어요. 아빠, 저 이러다 신용불량자 되겠어요. 이번에 한 번만 아빠가 도와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끼며 살라고 가르쳤는데 네가 쓴 돈 난 못 갚아준다. 저 이러다 월급도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 돼도 괜찮으시겠어요? 난 1,000원 한 장도 줄 마음 없으니 알아서 해. 남편의 말에 아들은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다고 하고 가버렸어요. 어렵게 모은 비상금으로 아들을 도와줘야 할지 아니면 혼자 해결하게 둬야 할지 걱정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목돈 6천만 원이 생겼어요. 몇 달 전 시장 가는 길에 복권방이 보여 아깝단 생각이 들긴 했지만 5,000원짜리 로또를 샀어요. 그 전날 평소 꾸지도 않던 꿈을 꿨는데 돼지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샀었죠. 로또 한 장 사두고 정신이 없어 몇 달 동안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시장 가는 길에 복권방을 보고 생각이 났죠. 복권방에 들어가 복권을 확인해달라고 하니 2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2등이라니요.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은행에 찾아갔어요. 통장을 확인하니 6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목돈이 생기니 자식들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군요. 첫째랑 둘째에게 나눠줄까 생각이 들다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 고민도 되더군요. 저에겐 큰 돈이지만 자식들에게 얘기하면 또 서로 달라고 달려들 것 같고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자식들에게 비밀로 하고 제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들이 저녁에 혼자 몰래 집에 찾아왔어요.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온 거야? 무슨 일 있어? 엄마가 해준 저녁이 먹고 싶어서 왔지. 조용히 밥을 먹던 아들이 제 눈치를 보는 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뭔데? 말해봐. 할 말 있잖아? 엄마 재호 알지? 알지, 너 중학교 친구 아냐. 근데 걔가 왜? 얼마 전에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좋은 투자할 곳 있다고 하더라고. 2배로 불릴 수 있다길래 내가 와이프 몰래 대출 받아서 3천만 원 투자했어. 근데 그래봤자 6천이잖아. 그래서 엄마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내가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내가 돈이 어딨어? 그리고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리는 건 줄 알아? 친군데 사기치겠어? 그러지 말고 5천만 빌려줘요. 없다니깐. 그리고 투자한다고 한돈 얻는 가서 찾아와. 세상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아들은 투덜거리며 집에 갔어요. 투자한 돈 다시 찾아 나왔을지 걱정도 되고 문제 생기면 어쩌나 잠이 오질 않네요. 그나마 아들에게 돈 안 빌려준 게 다행이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겐 늦둥이 딸이 있어요. 이제 대학생이에요. 등록금을 내야 할 때가 돼서 지난주에 입금해줬어요. 그런데 어제 딸 방 청소를 하다 방에 병원에서 준 안내문이며 예약증 같은 게 책상에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딸에게 물어봤어요. 너 병원 예약은 왜 한 거야? 어디 아픈 거야? 아니, 나 아픈 것 없는데? 근데 방에 있는 예약증이랑 그건 뭐야? 그거? 나 병원 예약해뒀어.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서 예약을 했냐고? 성형수술하려고 성형외과 예약했지. 돈이 어디서 나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거야? 엄마가 등록금 하라고 준 돈으로 예약했는데. 그럼 넌 등록금은 어떻게 내려고 하는데? 엄마 요즘은 얼굴도 경쟁력이야. 스펙이라고. 전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하루 12시간 일해서 모은 돈인데 등록금으로 성형수술이라니요. 전 당장 취소하라 했지만 딸은 싫다고 수술할 거라고 말을 안 듣더군요. 당장 등록금을 또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기가 차는 노릇이지만 다시 등록금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등록금 외 딸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게 맞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 남동생 2명이 있는 장녀입니다. 둘째는 대학생 2학년이고
막내는 고3이에요. 전 취업해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제가 학생 때는 동생들 한참 잘할 때라고 먹을 거 옷 사는 거 많이 양보하며 자랐어요. 대학도 거의 제가 알바해서 졸업했어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고 나서부터 엄마는 저에게 세뇌하듯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가 장녀인데 동생들 대학 등록금도 보태고 동생들 장가 갈 때 돈도 좀 해줘야지. 엄마, 내가 장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제 힘으로 졸업했고 다 양보하고 살았는데 제가 계속 희생해야 하나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첫째로 태어났으면 동생들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한다 생각하는 거야? 화가 난 저는 동생들을 불렀어요. 엄마는 너희 등록금이랑 결혼자금 도와줘야 한다는데 너희도 그렇게 생각해? 고3인 막내는 시끄럽다는 표정으로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학생 2학년인 둘째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누나가 도와줄 거야. 그럼 나야 좋지. 그럼 내가 조금만 알바해도 되고 결혼할 때도 부담 덜 되고 좋겠네. 거봐라, 도와주면 고맙다고 하잖아. 전 장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네요. 일절 도와주지 말고 저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청소부 일을 하며 아들 뒷바라지하고 결혼까지 시켰네요. 오랜만에 손주도 보고 싶었는데 아들 부부가 식사를 하자며 초대를 했어요. 손주가 거실에서 기어 놀고 있었어요. 우리 진서 할미랑 놀자 하고 안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며느리가 황급히 손주를 안아 올리더군요. 어머니, 진서 안으시려면 옷 갈아입고 손 씻고 와주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말을 못하고 있자 대신 아들이 하는 말이 충격이었네요. 엄마 밖에서 청소일 하시는데 먼지랑 세균이 옷에 많이 묻잖아요. 아직 아긴데 조심해 주셨으면 해요. 오늘은 청소일을 하고 온 날도 아니고 집에서 제일 깨끗한 옷으로 입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눈앞이 아득해지더군요.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청소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제가 더럽다는 걸까요? 전 그 순간 불편해졌어요. 앞으로도 청소일하며 살아야 하는데 청소일 하는 동안은 내가 불편하겠구나. 알겠다.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 아들 집에 가지 않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불편해진 제가 이상한 건가요? 상처받을 만한 일이 맞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김장을 끝내고 아들 부부가 김치를 가지러 온다고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맞벌이라 매일 사 먹을 테니 오랜만에 집밥 한 끼 해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육도 삶고 아들 좋아하는 양념게장도 하고 잡채도 하고 음식 준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전 얼마 전 담근 김장김치를 포기째 꺼내서 아들에게 손으로 쭉쭉 찢어 밥 위에 올려줬네요.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흐뭇했어요. 그걸 본 며느리는 정색을 하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김치 그냥 가위로 자르면 안 돼요?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엔 위생상 안 좋아 보여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보였지만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더군요. 전 김치 찢어준 게 뭐 그리 잘못된 건가 싶어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보기엔 내 손이 더러워 보이는 거냐? 민준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문제 생긴 게 있었니? 너는 어릴 때 집에서 엄마가 손으로 찢어준 김치 안 먹고 컸니?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은 다들 가위로 잘라서 먹잖아요. 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네요.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아들 김치 한 조각 손으로 찢어준 게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1주년 기념일을 맞아 여자친구에게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제 월급의 절반을 털어 산 거라 꽤나 부담스러웠지만 여자친구가 좋아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죠. 이 반지 1주년 기념으로 준비했어. 여자친구는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근데 내 친구 남친은 명품 반지랑 목걸이를 같이 줬다던데? 그 사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 나도 그런 거 갖고 싶어?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또다시 SNS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친구 목걸이 진짜 예쁘지 않아? 나도 이런 거 받고 싶다니까. 다음번엔 나도 이런 거 해줘. 순간 참을 수 없어서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넌 선물 받을 때마다 친구 SNS랑 비교하려고 만나는 거면 우리 사이 다시 생각해보자. 그녀는 갑자기 화를 내며 답했습니다. 내가 명품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야?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결국 저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헤어진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친구 선물 사진을 올렸던 그 계정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꾸며낸 가짜 계정이었어요. 더 좋은 선물을 받아내려고 친구를 가장해 저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걸 알고 나니 미련조차 남지 않더군요. 진심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과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아내를 잃고 처음 맞는 생일이었어요. 딸아이가 저녁 자리를 준비했다고 해서 기대가 됐습니다. 딸 부부와 아들 부부까지 다 모여서 식당에서 밥도 먹고 오랜만에 다 같이 웃었죠. 식사 후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술 한잔 하자는 얘기도 나왔어요. 자리를 옮겨 한참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아버님, 죄송한데 저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아이 밥 줄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한참 웃으며 이야기 나누던 아들까지 옆구리를 찔러대며 같이 일어나더군요. 그래, 아이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아들 부부에겐 나이가 없어요.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딸아이의 말이 들렸습니다. 새언니, 이런 날은 강아지 밥 좀 늦게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핑계대고 간 건지 모르겠네. 이런 날은 좀 참아주지. 아빠 앞이라 말도 못하겠고 참.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솔직히 섭섭했어요. 강아지 밥이 제 생일보다 더 중요한 건가 싶어서요. 저만 섭섭한가요? 공감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들이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이제 아들 집 다시는 안 가려고 합니다. 아들은 회사원이고 며느리가 의사입니다. 둘이 맞벌이다 보니 저에게 손주를 부탁했어요. 한 달에 250만 원씩 드릴 테니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 보는 게 힘들고 조심스러워서 고민해본다 했는데 너무 사정사정해서 봐주기로 했어요. 어디 다칠까? 탈날까 매일이 걱정이었어요. 안 그래도 너무 힘들어 시터 구하라고 하려 했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저녁에 아이 데리러 온 며느리는 어머니 집에서 TV 안 보시면 안 돼요? 아이 어릴 때 영상 많이 접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민석이 음식 설탕 덩어리 먹이는 거 아니시죠? 요즘 애가 집에 와서 하는 거 보면 이상해요. TV 틀어달라 하고 집에서 먹는 건 안 먹으려 하고 그래요. 그냥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250만 원이나 드리는 게 많아요. 민석이 의사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민석이가 커서 그냥 회사나 다녔으면 좋겠어요. 전 며느리의 저 말을 듣는데 기분이 상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봐주다간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회사원인 아들을 무시하는 발언처럼 들리기도 했고 손주 잘못되면 전부 제 탓이 될 것 같아 전 시터 구하라고 했네요. 내 집에서 맘 편하게 TV 보며 4시간 즐기며 살려고 합니다. 잘한 결정이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상견례 자리 나갔다가 예비 시댁 얼굴 보고 바로 파혼이라 외치고 돌아왔습니다. 전 정년퇴직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금도 300만 원씩 나오고 돈이 부족해서 시작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 쉽진 않더군요. 분리수거가 이게 뭐예요? 나 항상 주차하는 곳에 딴 차 주차하게 하면 어떡해요? 잡상인 좀 못 들어오게 하라니깐요. 순찰 좀 자주자주 해요. 배달 오토바이 못 들어오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민원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들로 매일 찾아오는 아줌마 한 분이 계셨어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못되기로 소문난 아줌마였어요. 이제 딸 결혼시키고 나면 경비원도 그만두고 와이프랑 운동하며 취미생활이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생겨 상견례를 하기로 해서 예약한 식당을 갔습니다. 전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자마자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나와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전 이 결혼은 못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말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딸의 시어머니 될 사람이 갑질하던 그 아줌마였던 겁니다. 전 딸을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낼 수 없어 반대했어요. 제가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나이 70입니다. 이제 저도 쉬면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여유롭게 지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군대까지 간 손주가 있는 딸이 근처에 사는데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네요. 처음엔 맞벌이 하는 딸이 반찬만 좀 채워달라고 부탁하더니 살림이라는 게 눈에 보이니 하게 되더군요. 전 그렇게 딸 집을 봐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돈댁이 갑상선암 초기라 병원 치료 후 집에 와 계신다고 하더군요. 때마침 손주가 군대에서 휴가도 나왔어요. 엄마, 상민이 휴가 나오는 동안 밥만 좀 챙겨주시면 안 돼요? 오랜만에 휴가 나온 손주 얼굴도 볼 겸 알겠다고 했죠. 엄마, 오랜만에 휴가 나온 애 반찬이 이게 뭐예요?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올려줘야지. 상민이 깔끔한 거 몰라요? 방 청소도 좀 해주면 좋지. 정말 너무하네. 전 섭섭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낳은 딸이지만 딸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네요. 어머니 움직이시면 안 돼요. 뭘 필요하세요? 갖다 드릴게요. 어머니 무조건 스트레스 안 받고 휴식이 중요하대요.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저 부르세요.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사돈댁을 대하는 딸의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지엄마는 가정부 취급보다 못하게 하면서 사돈댁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며 절 부리는 모습을 보니 여태 참았던 섭섭함이 밀려들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 이제 다시는 안 올란다. 네 살림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해. 이제 나도 너 신경 안 쓰고 내 인생 살련다. 전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고 이제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편이 곧 시누이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해줘야 하는데 뭐가 좋겠냐고 물어보더군요.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거 받는 게 제일 좋지. 마음대로 사서 주면 필요 없는 걸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개인 취향대로 원하는 거 사는 게 좋지 않아? 남편은 가만 생각하더니 시누이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생일 선물 해주려고 새언니한테 물어보니 원하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는데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생각 좀 해봐야지.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나는 게 없어. 그럼 생각해보고 전화 줘. 주말에 생일 선물을 받겠다고 찾아온 시누이는 원하는 거 사겠다며 오빠에게 카드를 달라고 했어요. 마음에 드는 거 사고 저녁에는 카드 가져와. 오빠 찬스로 마음에 드는 거 사야겠네. 괜찮죠, 새언니? 네, 갖고 싶었던 거 마음에 드는 거 사세요. 저희는 저녁에 카드를 전해주러 온 시누이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네요. 시누이가 정말 통 크게도 백화점 1층에 가서 명품 가방 300만 원짜리를 사들고 왔어요. 카드를 준 남편 잘못이라고 해야 할지 통 큰 시누이 잘못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카드를 줄 게 아니라 현금을 줬어야 했나 뒤늦게 후회도 되네요. 그래도 시누이가 너무했다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아들은 고3이에요. 고3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어 하고 싶은 말도 못했던 1년이었어요. 그렇게 수능 치르고 이제 숨 좀 돌릴까 싶었죠. 아들에게 여친이 있었지만 학원도 열심히 다녔고 스터디 카페도 다니면서 열심히 하길래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여태 스터디 카페 간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알바를 했었네요. 밤 12시까지 열심히 공부만 한다 생각했던 아들이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모임 때문에 고깃집에 갔는데 거기서 서빙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당장 데리고 집으로 왔네요. 스터디 카페에 있어야 할 얘가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너 도대체 언제부터 알바 시작한 거야? 사실대로 말해. 안 그럼 고깃집 가서 다 물어볼 테니. 여름부터 알바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돈이 왜 필요했는데? 지금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에 무슨 알바냐고. 여자친구 명품 지갑 사주고 액세서리 사주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없잖아. 전 스터디 카페며 학원비며 벌겠다고 시간 알바를 하며 그렇게 키웠는데 아들은 여자친구 100만 원짜리 지갑에 몇십만 원짜리 액세서리 선물하겠다며 저렇게 공부 멀리하고 알바했단 소리를 들으니 밀려오는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 무기력해지고 배신감만 크게 느껴지는 저 이제 어쩌면 좋죠? 최근에 매일 다니던 길이 자꾸 기억이 나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다녀왔어요. 검사를 해보니 치매 전 단계인 인지 상태가 부족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걱정이 많았어요. 이러다 치매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앞날이 캄캄했죠. 현재 막내딸이 이혼하고 손주들과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병원에 같이 간 막내딸은 처음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치매 안 걸리려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도 잘해야 돼요. 알지. 병원 다녀오니 벌컥 겁부터 나더라. 관리 잘해야지. 그래서 말인데요. 언니들이 결혼해서 다 잘 살고 있고 저만 이 모양인데 엄마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 전에 집 저한테 명예 이전해 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치매가 걸려 아무것도 기억 못할까 걱정돼서 요양원에 가야 하나? 내 병원비는 어쩌나? 별별 걱정을 다 하던 순간에 막내딸의 말에 화가 나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전 다음 날 바로 은행으로 가서 주택연금 신청했네요. 병원에 들어가도 병원비며 생활비는 있어야 하니 그러기로 결정했어요. 이러다 병 걸리고 집 뺏기면 알거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결정이 잘한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많이 비싼 건 아니지만 명품 가방 선물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친구들이 명품 가방 들고 다닌다고 부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없어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사드리면 들고 다니실 것 같아 큰 마음 먹고 선물했어요. 생일 선물로 드린 가방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시고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선물한 저도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가방을 안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시느라 그러신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한 시누이가 시어머니 댁에 놀러와서 일이 생겼네요. 엄마 이 가방 어디서 났어? 이거 명품이잖아. 짝퉁 아니야? 아니야. 네 새언니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친구들 다 있는데 나만 없으면 되겠냐고. 엄마가 이 가방 얼마나 들겠어? 나도 없는 명품 가방 놔주면 안 돼? 학부모 모임 있을 때도 들고 나가고 그러게. 안 돼. 새언니가 선물해준 걸 왜 네가 가져가. 해준 언니도 기분 안 좋게. 그리고 엄마는 이런 비싼 가방 들면 안 돼. 엄마 저 주세요. 나 가져간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건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가방을 뺏기듯 주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마음 헤아리려고 앞에서는 아무 말 못했지만 화가 나네요. 선물해준 가방 가져간 시누이가 100번 잘못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남편은 인색하다고 하는 게 맞는 짠돌이입니다. 본인한테 쓰는 건 가장 못하고 저와 아이들에게 쓰는 돈도 아까워해요. 45년을 이런 사람과 같이 살았는데 제일 서러웠던 건 10만 원짜리 코트 하나 사 입었다고 밥 먹으면서 숟가락을 집어 던지더군요. 결국 그 10만 원짜리 코트 환불받고 나서야 조용해졌어요. 오죽하면 아이들 대학교 보내는 것도 아이들이 알바해서 반 이상 보태서 대학 졸업했네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남편이 무슨 걱정이 있는지 밤잠을 설치고 있네요. 아침 밥상 차려주며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뒤척거려요? 걱정이 있으니 그러지. 나이 먹으니 내가 모은 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야. 뭘 고민이에요? 노후 자금 빼고 애들 똑같이 나눠주면 될 것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쓰겠어요? 남편의 말에 전 아침밥을 차려주다 말고 밥주걱을 남편에게 던져버렸어요. 남편은 아이들에게 재산을 주기도 싫고 죽기 전까지 쓰기도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사회에 기부하는 건 너무너무 싫다는 겁니다. 죽을 때 짊어지고 갈 돈도 아닌데 왜 저러는지 싶어 황혼이혼할까 싶네요. 위자료 받아 그 돈으로 노후 자금하고 아이들 나눠줄까 싶은 생각이 굴뚝 같네요. 이혼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올해 초 시어머니의 환갑이었어요.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고 선물과 현금 봉투를 드리고 즐겁게 마무리를 했네요. 시아주버님, 형님과 의논해서 현금 드렸고 저와 남편은 둘이 상의해서 반지도 하나 해드렸어요. 해드리는 김에 좋은 반지 해드리고 싶어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가서 300만 원짜리 반지를 큰맘 먹고 샀어요. 저희 부부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에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 전 시어머니의 행동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300만 원짜리 반지를 동네 금은방에 가져가서 50만 원에 팔아버리셨더군요. 반지 디자인이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아니었어. 매일 끼는 반지인데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하면 좋지 않겠니? 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그 반지를 팔아 그 돈으로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스타일의 반지로 다시 사셨네요.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명품이 무슨 소용이냐 마음에 들면 됐지란 생각과 300만 원이 아깝단 생각이 같이 들어 충격이 큰 상황이에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새로 산 반지를 마음에 들어 하시니 그 모습에 미안이 되네요. 아깝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면 그걸로 다행이다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 신랑이에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집들이 한다고 집에 식구들을 초대했어요. 아버지, 엄마, 여동생이 와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 동생에게 톡이 왔어요. 오빠 나 이번 주 토요일에 놀러 가도 돼? 혹시 새언니도 쉬는 날이야? 와이프는 나가고 나 혼자 있을 건데 왜? 오빠도 오랜만에 혼자 좀 시간 좀 보내보자. 잠깐 들릴 거니 시간 많이 안 뺏을 건데 안 돼? 알았어. 그렇게 주말에 동생이 왔어요. 오빠 저기 저 새언니 가방 나 빌려주면 안 돼? 주인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빌려줘. 그리고 네 가방 들면 되지 왜 새언니 거를 타. 입이 삐쭉 나온 동생은 툴툴거리다 점심만 먹고 갔네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와이프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이상하네. 분명 저기다 뒀는데 가방이 안 보여. 저기 작은 가방 못 봤어? 전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길 바라면서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언니 가방 가져갔어? 오늘만 빌려줘. 내일 갖다 줄게.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단 말이야. 내가 분명 안 된다고 했지. 주인한테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니 안 받더군요. 미안해. 동생이 왔다 갔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몰래 가져갔나 봐. 와이프는 화난 게 보였지만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네요. 철없는 동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칠순잔치라고 고급 식당 갔다 그냥 나온 사연. 칠순이라고 아들 부부가 가족들 전부 초대해서 고급 식당을 예약했네요. 오랜만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요즘은 이렇게 다 모이는 것도 어려운데 모여 식사 한 끼 한다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고급 식당이라 그런지 식당도 깔끔하고 전부 친절했어요. 그렇게 다 모여 음식이 나오는데 한 직원분이 실수로 그릇을 놓쳐 며느리 치마에 조금 묻었는데 아주머니 똑바로 못하세요.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아세요? 이런 데서 일하시는데 옷값 배상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관리자 불러오세요.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식당한 손님들은 전부 우리 쪽으로 시선이 와 있었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도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더군요. 전 다급하게 며느라 옷 세탁하면 되지. 그래도 좋은 날인데 좋게 넘어가자꾸나. 어머니 이 옷 진짜 비싸서 아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저런 아줌마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좋게 얘기하자는 말에도 그냥 못 넘기는 며느리 때문에 좋았던 기분도 잠시였고 화가 나고 민망해서 그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바로 집으로 왔네요. 가족들에게 미안했지만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겠죠?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리저리 눈치 보는 할머니의 하소연. 저에게도 젊을 때는 있었어요. 젊을 땐 내가 나이 먹으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도 많았었고요. 그런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 뒤돌아서면 까먹는 것도 많고 몸도 내 맘처럼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런 저에게 자식들은 엄마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갈수록 왜 그러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듣네요. 나이 먹고 어디라도 가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할머니 빨리 타세요. 늦잖아요. 라는 말도 듣고 노약자석임에도 자는 척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마주치네요. 어디 상점이라도 들어가서 물건이라도 보며 이것저것 둘러보면 안 사실 거면 만지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주인도 있어요. 이런 말 듣는 게 그냥 한편으로 서운하고 눈치 보일 때도 많지만 정말 가장 불편한 건 나 자신이네요. 밖에서는 노인네라고 눈치 보이고 자식들도 사랑이 부족했을지언정 최선을 다해 다 키워두니 무시하고 늙으니 이제 설 곳이 없네요. 그러니 점점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비로소 드네요. 돈을 쥐고 있으면 자식들이 한 번 잘할 거 두 번 잘하는 것 같고 어디 가서 무시라도 덜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먹고 삶의 지혜라도 많아지면 좋으련만 고집만 생기는 것 같고 젊은이들은 저처럼 안 늙고 마냥 젊을까요? 그냥 오늘따라 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양가 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지만 현실은 참 쉽지 않네요. 결혼 3년 차이고 양가 부모님이 내색을 하지 않으시지만 손주를 보고 싶은 건 당연할 것 같아요. 결혼도 현실이라고 하듯 결혼 후에도 아이를 갖고 키운다는 것 또한 현실이네요. 제가 잘할 때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평범한 가정에서 아이 한 명 낳아 키우기도 힘들다는 말에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섣불리 아이를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이를 가지기 시작해서부터 돈이 들기 시작하고 지금은 아이 몇 살까지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낳아두면 알아서 잘 크는 시대는 아니다 보니 임신을 고민하게 되네요. 나중에 아이가 자라 평수로 비교당하는 삶, 사교육비, 남들 하는 거 못해줬을 때의 마음 등 많은 것들이 마음에 걸리네요.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주에 대해 여태 말 한마디 없으신 양가 부모님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임신 계획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이런 생각들로 고민되는 제가 이상한 건 아니겠죠? 지금 현실이 이런 게 맞는 거겠죠?
저는 할머니와 살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 그리고 저희 부모님 저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잘 지내며 성장했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가 드디어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으시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여보, 어머님 요양원으로 모시는 거 생각 좀 해봐요. 나도 이제 퇴사해서 좀 쉬며 여유 좀 느끼고 싶은데 어머니 모시고 산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태 모시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요양원으로 모신다고 해? 좀만 참아봐요. 나도 여태 놀았던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며 이제 나에게 보상 같은 휴식 좀 갖고 싶은데 생각 좀 해봐요. 전 부모님의 대화에 놀라기도 했고 화가 났어요. 엄마, 저 어릴 때부터 운동하며 마중이며 전부 할머니가 오셨어요. 무서운 꿈 꾸면 밤새 지켜주시던 분도 할머니시고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뒷바라지 해준 거 감사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신 건 할머니예요. 할머니 요양원 보내신다고 하면 저도 독립해서 할머니랑 살며 영 끊을 테니 그렇게 아세요. 저를 어이없게 바라보는 부모님을 보고 있으니 할머니에게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저 불효녀인가요? 아파트를 사주려 했는데 며느리 때문에 없던 일로 젊은 시절 배운 게 없다 보니 건물 청소며 식당 일이며 안 해본 일 없이 해서 아파트 세 채를 장만했어요. 한 채는 제가 살고 있고 두 채는 전세를 주고 결혼한 아들에겐 전세집을 장만해줬었죠.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외아들이기에 나중에 줄 거 지금 준다 생각하고 아파트 두 채 팔아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주기로 마음먹었죠. 며느리가 아들 출퇴근도 편하고 손주 학군도 좋다며 봐둔 아파트가 있다길래 아파트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서는데 멀리서 며느리가 경비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아저씨, 저 곧 이 아파트로 이사 올 건데 차 주차 좀 해주세요. 여기 학군도 좋고 아파트 소문 좋던데 아파트 관리가 엉망이네. 이 커피컵도 좀 버려주시고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멀리서 들린 며느리의 말에 너무 화가 났네요. 전 당장 달려가 경비 아저씨에게 고생이 많으신데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며느리인데 경우가 너무 없었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려요. 대신 사과드리고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땅만 쳐다볼 뿐 사과하지 않더군요. 전 경비 아저씨에게 우리 며느리 여기 이사 올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하세요 하며 나오는데 며느리는 당황하여 쫓아오더군요. 어머니, 경비 아저씨 사과 안 했다고 지금 사주신다고 했던 아파트 안 사주신다는 거예요? 가서 사과할게요. 됐다.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넌 어디 아파트를 가도 갑질하겠구나. 내가 이 아파트 사줄 돈 건물 청소하며 식당이라며 너 같은 사람 참아가며 번 돈인데 그런 너에게 이 돈 쓰려니 아까워서 안 되겠다. 그렇게 전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마음을 접었네요. 제가 잘한 게 맞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결혼 후 엄마 아빠 챙기는 게 섭섭하다는 남편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희는 결혼 전부터 생활비만 똑같이 내서 쓰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기로 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3년 정도는 명절이며 행사 때 시댁 친정 모두 똑같은 용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시댁에 본인 돈으로 더 드리길래 저도 친정에 제 돈으로 매달 용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된 남편이 우리 엄마 아빠도 용돈 좀 드리면 좋잖아. 장모님하고 장인어른만 챙기니 섭섭한 마음이 들어. 결혼했으면 같은 부모님인데 우리 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리면 안 돼? 전 챙겨드리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남편이 몰래 챙겨드리다 저에게 걸린 거고 남편은 여태 저희 엄마 아빠에게 안부전화조차도 안 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짜증이 났죠. 당신은 우리 부모님 안부전화라도 한 번 한 적 있어? 아님 용돈이라도 드린 적 있어? 왜 나한테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 그리고 생활비 빼고 각자 관리하기로 해놓고 그 돈이 아깝기라도 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이번에 월급이 올라서 나보다 더 벌잖아. 그럼 네가 생활비를 더 내던가 아님 우리 부모님도 챙기면 좋은 거 아니야? 남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전 남편의 이기적인 말에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돼서 현재 냉전 중입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계산법이 이상한 아들 때문에 답답하네요. 제 아들은 PC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도 다녀보고 기술도 배워보고 다 하더니 결국 백수가 돼서 2년을 놀더군요. 차라리 이렇게 노는이 원하는 가게를 하나 차려주겠다고 했더니 PC방을 차려달라 하더군요. 그래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니 열심히 하겠다 싶어서 1억 5천을 들여 해줬네요. 그래도 적성에 맞는지 매일 출근도 잘하고 운영도 잘하는 것 같았어요. PC방 운영 잘하고 있어? 응, 요즘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한 달에 순이익이 500만 원씩 나와. 그래, 잘하고 있네. 그럼 이제 엄마한테 투자한 돈 100만 원씩이라도 갚는 게 어때? 지금은 안 돼. 그번 돈으로 투자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어디에 투자하는데? 나 PC방 보면서 돈 버는 게임 하고 있잖아. 지금 PC방에서 버는 돈 그 게임에 투자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벌고 있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곧 PC방 순익 넘길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줘. 알고 보니 아들은 게임 중독이 되어 게임에 모든 돈을 쓰고 있었네요. PC방에서 버는 돈은 그대로 게임에 쓰고 그 돈에서 300만 원을 번다는데 아들의 계산법이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게임 중독이 돼버린 아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달에 2천씩 남는 식당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네요. 제가 장사한 지가 벌써 40년이네요. 손님 오시면 대접하는 마음으로 장사하려 했었더니 같이 나이 먹어가는 단골도 많고 감사하며 장사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아이들 키우고 장가도 보내고 제 할 일은 다 해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며느리에게 물려줄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며느라가 이제 내가 장사를 하기엔 한계가 온 것 같은데
가게 나와서 일해보며 물려받는 거 생각 좀 해보겠니? 어머니 그 가게 제가 물려받아도 돼요? 그럼 제가 나가서 일해볼게요. 전 그래도 여태 찾아주신 손님들에게 계속 대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다행스러웠고 며느리에게 고마웠죠. 첫째 달은 청소, 서빙만 시켰어요.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하길래 고맙고 대견했죠. 두 번째 달은 주방으로 불러들여 재료 손질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머니 서빙도 힘들었는데 꾹 참았는데 주방일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전 어머니가 가게 물려주신다 해서 카운터에서 계산받고 사람 관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일용직보다 못한 일을 시키시니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힘든 거 알지? 그래도 너가 밑바닥부터 해야 사람도 부릴 줄 알게 되는데 딱 1년만 참고 해보는 건 힘들겠니? 전 더 이상은 못해요. 물려받으면 돈 많이 벌고 사장 소리 좀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차라리 집에서 애들 케어나 할래요. 이렇게 며느리는 그만뒀고 이제 제 체력이 다하면 문을 닫아야 하나라는 고민 때문에 잠이 오질 않네요. 힘든 건 싫고 큰 돈만 벌고 싶은 욕심. 제 며느리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남편이 아들에게 일찍 사업을 물려줬어요. 남편은 건축 쪽 사업을 하는데 남편이 꼼꼼하고 성실해서 안정적인 사업체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걸 너무 뿌듯해했죠. 아들도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엄격하게 가르친 건지 성실해서 평도 좋아서 전 좋았답니다. 그런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소개를 시켜줄 테니 식사를 제안하더군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궁금해서 약속을 잡았죠. 진우가 소개시켜준다는 이유가 있었네요. 참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진우가 부족한 게 많겠지만 싸우지 말고 잘 만나면 좋은 인연도 될 수 있겠어요. 어머니 저 진우 씨랑 연애만 할 거예요. 진우 씨가 처음부터 노가다 한다고 했는데 연애만은 괜찮겠다 싶어서 만난 거예요. 노가다 뛰는 남자랑 결혼까지는 무리이지 않을까요? 결혼하고 아이도 생기고 그러면 안정적이지 않은 노가다로 불안정해서요. 전 화들짝 놀라고 화가 났지만 아들의 사정도 있었겠다 싶어 좋은 자리로 마무리하고 집에 왔어요. 진우야, 여자친구가 참 괜찮아 보이던데 왜 직업을 노가다라고 한 거야? 건축이 노가다는 맞지 뭐. 근데 만날 때부터 사업한다고 하면 돈만 생각하는 여자들도 있을까봐 그랬어요. 절 정말 좋아하는 여자다 생각하면 얘기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도 아팠지만 현명하단 생각도 들면서 요즘 세상은 연애나 결혼이 참 쉽지 않구나란 생각이 들면서 씁쓸하더군요. 아들이 현명하다 생각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 엄마는 10년을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셨어요. 형편이 좋지 않아 집에서 모시면서 엄마가 할머니 모시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수발 들고 다 하셨어요. 그렇게 10년째 모시면서 엄마도 많이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 아직도 모시고 계세요. 그런데 아빠는 할머니 아프시고 3년 뒤 집을 나가셨어요. 그 이후 행방은 모르지만 돈을 벌러 나가셨다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아빠였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오랜만에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없는 거냐? 버르장머리하고는. 네 엄마가 며느린데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지. 오랜만에 왔는데 반찬이 이게 뭐야? 돌아와서 뻔뻔하게 하는 저 말들을 들으니 제가 화가 났어요. 뭐하러 돌아오셨어요? 그냥 나가서 사세요. 안 그래도 힘든데 뭔 고생을 더 시키려고 돌아오셨어요. 나가요. 그렇게 전 아빠를 내쫓았어요. 할머니가 아프신 와중에 바람피러 나가서 쫓겨나니 7년 만에 찾아온 아빠를 받아줄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